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어떤 보상안이 나올지 또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팡은 구체적인 피해 범위가 확정되면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조사 종료까지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 분쟁 조정과 집단 소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오주연 기자입니다. 정부의 지적을 반영해 쿠팡이 새로 올린 개인정보 유출 공지. 여기에도 보상안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보상 계획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보상 시점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 계정 수가 3,370만 개에 이르는 만큼 결과가 연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2,3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민관합동조사가 진행된 바 있고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의 경우 지난 9월 시작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쿠팡은 메리츠 화재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에 법정 최소 금액인 보장한도 10억 원 수준으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보상 한도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 손해보험 업계에선 매출액이 10조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안 마련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소비자들은 집단 분쟁 조정과 집단 소송 등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9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책임자들이 해체 공사 순서대로 작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요 부분의 시료를 채취해 감정 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이윤 기자입니다. 아파트 20층 높이의 구조물이 어떠한 징조도 없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붕괴 사고 당시 구조물 안에는 7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구조물 근처에 있던 다른 작업자 2명은 가까스로 화를 면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책임 규명을 놓고 경찰이 먼저 관련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울산 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과 시공사인 HA중공업 공사 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 현장 책임자 2명 등입니다. 경찰은 책임자들이 화력발전소 해체 공사를 공사의 순서, 즉 시방서와 다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 해체공사 기술 시방서에는 취약화 작업을 최상층부터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책임자들이 취약화 작업을 아래나 중간 부분부터 진행했다는 겁니다. 경찰도 앞서 진행된 합동감식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취약화 작업이 당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작업 구조 검토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수준, 그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요 부분의 시료를 채취해 감정 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를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액을 받아내 사치품에 소비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또다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축구선수 손흥민 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올해 3월에서 5월에는 남자친구인 40대 용모 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며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갈 등 혐의로 법정에선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용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이 아닌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의 아이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의 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이나 출산을 하면 위험하다고 듣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건 외부에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위협하려 했다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손 씨로부터 받아낸 3억 원을 사치품을 사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추가 갈취를 목표로 2차 범행을 저지르려 했고 법정에서 피해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피고인을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용 씨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유명인인 걸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영화와 웹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한데 묶어 불법 콘텐츠 허브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40대 총책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는데요.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웹툰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웹툰, 드라마 같은 불법 콘텐츠는 물론 성인물과 도박 사이트까지 한 곳에 정리해 놓은 이른바 허브 사이트. 불법 사이트들을 모아 접근을 쉽게 해준 운영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과거 누누TV 같은 개별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아닌 허브 사이트 자체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불법 사이트들의 순위를 매겨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당 월 평균 3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광고 수익만 53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 웹툰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까지 직접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40대 총책 등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6개월 간격으로 이사를 하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해 마치 해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속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개월간 한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 태국으로 넘어가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넷 관련해가지고서 모니터링 하다가 확인이 돼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 인지사건이에요. 경찰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광고를 게시한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경찰이 내년도 예산을 14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5% 넘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캄보디아 사기 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며 초국가 범죄 대응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책상 위 수십 개의 휴대폰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모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스캠 범죄에 사용된 물품들입니다. 이처럼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급증하자 경찰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먼저 조직화, 지능화되는 사기 근절을 위해 8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의 운영지원 예산을 늘리고 수사부서의 발신정보 알림이 서비스 등을 신설했습니다. 또 스캠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를 늘리고 국제공조 시스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해외 치안 협력 강화에 46억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랑 국제공조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인생 침해 범죄, 초국가 범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이제 핵심적인 거고요. 해마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도 늘립니다. 마약 범죄 수사 장비 확대, 마약 채널 첩보 시스템 개발, 스토킹 전자장치 관련 경찰과 법무부 간 시스템 연계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AI를 활용한 사제총기 제작 등 위험 정보 점검 시스템 구축에 9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약 14조 2,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7,341억 원 증액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